네, 인도의 어떤 큰 굵직굵직한 변화들, 메가 트렌드들을 또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어떤 변화들이 대표적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특히나 그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어떤 제조업 육성 정책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대변되죠. 메이크 인 인디아. 음. 모디 정부의 가장 큰 일성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조업을 인도에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일자리가 필요한 게 네. 제일 큰 숙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도의 특성상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사실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모디 정부에서는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때마침 어떤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넥스 차이나의 대안으로서의 인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생산 기지로서 인도를 다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보통은 이제 조립만 하는, 그러니까 중간재를 인도로 수입을 해서 인도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런 조립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중간재까지 다 이제 인도에 생산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PLI나 관세 부과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도 GDP가 벌써 2,500불 정도 수준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많이 쓸 거잖아요. 네. 인도의 소비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도 GDP가 지금 2,500불, 1인당 GDP가 2,500불 수준인데요. 네. 과거의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 스토리를 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GDP가 2,000불에서 6,000불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인도는 소득이 지금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의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소비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데요. 예를 들면 일반 가전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 네. 냉장고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 4가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6가구가 냉장고가 없다는 없는 얘기예요. 거네요. 네네. 네. 당연히 냉장고를 많이 살 거고요. 네. 과거에는 키라나라고 하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네. 배달을 받는 구조였는데, 우리 집안에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나만의 음식들을 이제 저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갈 테고, 마트를 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운송 수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할 거고요. 네. 자동차가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또 어딘가에 여행 수요가 생길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호텔도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소비 스토리가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도 지금 국내 기업들,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현지에서 각 분야에서 거의 이제 점유율 1, 2위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수요 때문에라도,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라도 인도의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호 세이지 인베스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저 이번 호 주제가 인도에는 14억 소비자가 산다인데, 네, 제목 잘 뽑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세이지 인베스터 79호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현재 살다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번 호에 그 인도의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직접 좀 이용을 해보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자급자족 경제다 보니까 인도에서 만든 상품들을 인도에서 소비하는 구조 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인도 소비재 기업들하고는 동떨어져서 살 수가 네. 없어요. 전통적으로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힌두스탄 유니레버나 보석을 만드는 타이탄 컴퍼니, 자동차를 만드는 타타 모터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으로는 조마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마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도판 배민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저희 미래에셋 인도법인도 벤처 투자를 예전부터 해와서 네. 지금 IPO 이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마켓 시어가 높은 배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단 식당을 소개하고 예약하고 이런 거에서 넘어가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서 네. 이 조마토가 가진 어떤 성장 스토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대표 어떤 소비자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 저희 세이즈 인베스터 내에 자세하게 소개해 두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와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렇게 인도 소비에 투자하는 상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인도 소비 이렇게 치면 부동산 관련된 소식들도 좀 많이 찾아져요.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사실 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소비 효과, 부의 효과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네. 어느 나라나 다 목격되는 부분들이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부의 효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가 침체될 수도 있는데 과거 인도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중반에 네. 어떤 과공급이 좀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화폐개혁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어떤 수요를 대변하는 블랙머니들이 이제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네. 수요의 한 축이 없어져 버렸던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공급으로 남아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초과 공급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진짜 인도 대도시에 많이 나와 있던 미분양된 대형 네. 아파트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저희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